네, 하루간 경제 뉴스를 종합하는 시간 경제운입니다. 해외 주식에 직접 투자하는 국내 개인 투자자, 이른바 서학개미 숫자가 최근 부쩍 늘어난 모습입니다. 특히 연일 최고점을 경신하고 있는 미국 증시를 중심으로 투자 열기가 뜨거운데요. 세계 증시 이야기 홍 기자의 뉴스포인트에서 들어보겠습니다. 지금 자리에 홍경표 기자 나와 있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이 국내 투자자들이 해외 증시로 점점 더 몰려가고 있다고요? 네, 국내 주식 시장에서 투자자들이 만족할 만한 수익률을 내지 못하는 사이에 해외 주식 선호 현상이 날이 갈수록 뚜렷해지고 있습니다. 네. 국내 투자자의 이번 달 미국 주식 순매수 규모가 17억 2,700만 달러로 집계가 됐는데요. 지난달 14억 7,400만 달러보다 순매수 규모가 더 늘어났어요. 네. 월간으로 순매수 규모가 10억 달러를 넘은 것은 2022년 5월 이후에도 처음이고요. 이달 20일 기준 공모 해외 투자 펀드 규모는 92조 8,600억 원으로 집계가 됐는데 네. 2월 초에 비해서 10%가량 또 증가를 했습니다. 그리고 개인의 해외 투자 잔액도 작년 말 771억 달러로 사상 최대 규모를 찍었고요. 네, 아무래도 이 국내 투자가 네. 조금 더 편리할 것 같긴 한데 네. 굳이 환전까지 해가면서 해외 증시를 몰리는 이유가 뭡니까? 최근에 엔비디아 등 AI 관련주가 미국 시장에서 급등하는 모습을 보였잖아요. 이 AI 열풍은 일본, 유럽 등 전 세계의 주가를 끌어올리는 모습을 보였고요. 네. 그래도 AI 기술의 중심인 미국 주식이 뚜렷한 상승세를 나타냈습니다. 연초 이후 S&P 500 지수는 10% 넘게 올랐고요. 반면에 코스피는 3% 오르는 데 그쳤어요. 네. 종목에 투자하는 투자자들은 종목이 더 변동성이 심하기 때문에 이 갭을 더 크게 느꼈을 것으로 보이고요. 미국 주식이 이렇게 올라가는 것을 보고 투자자들이 이른바 포모 현상에 휩싸인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일반적으로 주식 시장이 화랑세를 보일 경우에 미국 주식을 사면은 국내 주식도 같이 샀거든요. 이 과거 미국 주식 순매수가 집중됐었던 주식이 화랑세를 보였던 2021년 말과 2022년 초 당시에도 개인들은 미국 주식도 사들이면서 코스피도 8조 원 가량 사들였었습니다. 반면에 올해 2월과 3월을 보면 개인들이 코스피를 각각 8조 원과 4조 원 넘게 팔아치웠어요. 네. 그러니까 국내 주식을 팔고 해외 주식으로 갈아타려는 수요가 상당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국내 주식을 사 모으다가 이제 네. 미국 주식을 추가로 사들이는 경우가 있었는데 그렇죠. 이제는 아예 국내 시장을 떠나서 네. 예를 들면 이제 이민을 가버리는 경우가 꽤 많아졌다 이렇게 볼 수 있는 네. 거군요. 그런데 이런 해외 주식 투자 쏠림이 환율에도 영향을 줘서 문제가 되나 봅니다. 해외 투자 열풍은 이 달러 원 환율이 좀처럼 내려가지 못하게 만드는 요인 중 하나로 지목이 되고 있어요. 네. 해외 주식 투자로 인해서 이 달러 원 환율이 내려갈 때 달러를 사니까 견고한 매수세로 자리 잡은 것으로 시장에는 알려지고 있습니다. 시장에서는 연초부터 주식 투자와 맞물려서 이 달러로 환전하는 물량이 상당히 체감한 만큼 늘었다면서 네. 요즘에는 개인들도 상당히 크게 투자를 크게 하면서 서학개미가 이 환율 하락을 막는 해외 투자 수요 중 하나로 생각하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 주식을 사려면 달러로 네. 환전을 해야 되니까 맞습니다. 달러의 수요가 늘고 네. 그러면 달러 가치가 오르고 상대적으로 이제 원화 가치가 못 오른다 이런 설명이군요. 그렇죠. 이 외환 시장 안정화 책무가 있는 한국은행에서도 이 서학개미의 달러 매수세를 주시하고 있겠죠. 네, 한국은행은 이 개인들의 투자 쏠림 현상 등 투자 특성을 고려를 했을 때 외환 시장 변동성 확대 요인으로 이 개인 투자자들의 해외 투자 확대가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고 봤어요. 네. 최근에는 AI가 워낙 강세다 보니까 엔비디아를 필두로 AI 주식에 상당히 많이 투자를 하고 있고요. 예. 레버리지 ETF 등 리스크 선호 현상이 상당히 심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개인 투자자들 같은 경우는 이 좋다는 주식에 상당히 쏠리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해외 투자가 일시에 또 확대가 될 수도 있습니다. 기관 투자자들은 이 장이 빠지거나 변동성이 심할 때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해외 투자를 좀 줄이는 경향이 있는데, 네. 그래서 이 달러를 팔아서 달러 파는 경향이 있는데 개인 투자자들은 이에 개의치 않고 주식을 매수를 하기 때문에 변동성 확대 기회도 달러 매수 수요로 작용하게 되는 것이죠. 네. 개인 투자자들은 이 90% 이상이 미국 주식에 지금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 미국 주식 살려면 당연히 원화를 팔고 달러를 사들여야겠죠. 네. 이 때문에 한국은행은 올해 외환 수급이 경상수지 확대 등으로 개선될 것으로 예상이 되긴 하지만 개인 투자자들의 해외 증권 투자가 일시적으로 확대될 경우에 외환 수급에 부담이 될 수도 있다. 이렇게 우려를 하기도 했습니다. 네. 왜냐하면 이 개인 투자자들로 인해서 균형이 깨지면 갑자기 환율이 한 방향으로 쏠릴 수 있는 상황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이고요. 네. 이 원화가 약세의 경우에 외환 수급을
약화시킬 수 있는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첫 번째 뉴스 들어봤고 다음 뉴스 보겠습니다. 네, 테슬라 등 돌린 서학개미, 반도체, 비트코인 집중 매수. 이 해외 투자 인기가 높아졌다는 소식에 이어서 개별 종목 이야기도 나눠보겠습니다. 이 서학개미가 가장 사랑한 종목 뭐였습니까? 이제 과거 서학개미 하면 테슬라를 상당히 많이 떠올리는데요. 이 일론 머스크 CEO의 팬덤을 기반으로 한 테슬라 주주들을 테슬람이라고 불리기도 했죠. 하지만 이 테슬라 사랑이 깨지기 시작했습니다. 연초만 해도 이 서학개미의 순매수 상위 종목 1위가 테슬라였거든요. 그런데 어느새 7위까지 밀려났고요. 대신에 이 반도체와 비트코인 관련 종목이 상위권으로 치고 올라오는 모습이었습니다. 1위는 어디였습니까? 이달 들어 이제 서학개미가 가장 많이 순매수한 종목 1위는 엔비디아였습니다. 엔비디아의 순매수 결제 금액은 총 이제 3억 8천만 달러였고요. 2위는 이 미국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하루 변동폭을 3배로 따라가는 레버리지 ETF인 디렉시온 데일리 반도체 풀 3X ETF가 차지했습니다. 그 다음으로 전 세계에서 비트코인을 가장 많이 보유한 것으로 알려진 이제 미국 IT 기업 마이크로스트래티지와 이 비트코인 선물 가격의 2배를 추종하는 2X 비트코인 스트래티지 ETF가 각각 3위와 4위에 이름을 올렸어요. 이게 지금 현물 ETF 같은 경우는 국내에서 비트코인 ETF는 거래가 안 되는데 이 선물 ETF는 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국내 HTS에서 사고 팔 수 있으니까 국내 투자자들이 몰린 것으로 또 보이고요. 또 뭐 국내 가상화폐 거래소뿐만 아니라 해외 주식에서 살 때도 뭐 비트코인을 화끈하게 투자하는 국내 투자자들의 모습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5위는 이제 엔비디아 주식을 1.5배로 추종하는 ETF였고요. 6위는 대만 파운드리 업체 TSMC 등 반도체 종목이었습니다. 엔비디아는 작년 말에는 주가가 한 주당 495달러 수준이었는데 지금은 한 주당 914달러가 넘게 올라서 지금 작년 말 대비 3달도 안 됐는데 수익률이 지금 84%에 달했고요. 작년 말 대비 수익률만 놓고 보면 비트코인을 앞질렀습니다. 비트코인은 올해 들어 한 50%가량 올랐거든요. 그렇게 반도체하고 비트코인 관련주에 이어서 이제 그 뒤가 테슬라라는 거군요. 네, 그렇죠. 그 뒤에가 순매수 7위가 테슬라였습니다. 주가가 올해 들어서 30% 이상 급락하는 바람에 이제 국내 투자자들이 많이 팔기도 해서 순매수 순위가 상당히 떨어진 것으로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테슬라는 이 중국과 유럽 시장에서의 판매 부진, 독일 베를린 인근 공장의 생산 차질 등 약재 때문에 시장에 상당히 실망감을 안겨주기도 했죠. 네, 알겠습니다. 네, 다음 뉴스 보겠습니다. 네, 증권사 순이익 20% 급감, 부동산 투자 손실 확대. 이 증시가 살아나도 증권사들이 마냥 웃을 수만은 없는 상황인 것 같은데 이 증권사들 작년 성적이 썩 좋지 못했나 봅니다. 작년 증권사의 순이익이 전년보다 20%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어요.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작년 60개 증권사의 단기 순이익이 이 2개 증권사의 일회성 배당금 수익 2조 2천억 원을 제외했을 때 3조 5천억 원으로 전년 대비 20%가 줄었습니다. 증권사들의 단기 순이익은 이 증시 화랑기인 2021년 9조 900억 원으로 사상 최대를 기록한 뒤에 재작년에 이제 반토막이 난 뒤에 2년째 감소세를 이어왔어요. 작년 말 증권사들의 이제 자기 자본 대비 이익률은 일회성 손익을 제외하면 4.7%에 불과했습니다. 이렇게 증권사들 수익성이 나빠진 건 왜 그렇습니까? 네, 역시 이게 부동산 경기 침체 때문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부동산 PF는 호황기 때는 뭐 증권사 효자 상품으로 불렸습니다. 이 증권사 직원 등의 상위 연봉 순위가 대부분 부동산 PF 직원들이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부동산 PF가 애물단지가 됐습니다. 금감원은 이 부동산 시장 침체에 따라서 이 증권사의 수수료 수익이 줄고 손실 비용이 증가했으며 이 고금리 이제 장기화에 따른 이자 비용 증가로 증권사들의 영업 실적이 줄었다 이렇게 평가하기도 했습니다. 금감원은 이제 부동산 경기 침체로 국내와 해외 부동산 모두 손실이 나면서 이제 순이익이 줄었다면서 올해도 부동산 경기 침체 지속과 금리 인하 지연 등 이제 금융시장 불확실성이 있어서 이제 증권사들의 영업 실적 회복이 지연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뭐 진단하기도 했습니다. 증권사들의 수수료 수익은 11조 7천억 원으로 전년 대비 10% 줄었고요. 또 부동산 손실 반영 등으로 기타 자산 손익은 3조 1천억 원으로 전년 대비 17% 감소했습니다. 금감원은 이 고금리 장기화 부동산 PF,
해외 대체 투자 부실화 등이 이 증권사들이 이제 수익성과 유동성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 부동산 문제가 계속해서 지적되어 왔는데 이제 실적 악화의 주범으로 작용했군요. 이 당국에서도 경고를 한 상태인데 증권사 자체적으로도 위험 관리를 강화하려는 움직임이 있습니까? 이제 부동산 업황이 급격히 꺾이면서 증권사들이 지난 몇 년간 확대했던 이 해외 투자와 이제 부동산 PF에 대한 우려가 상당히 커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이에 이제 대형 증권사들은 해외 리스크 관리를 전담하는 부서를 신설하는 등 이 투자 확대보다는 이제 올해는 관리 모드에 돌입하겠다 이런 어떤 조직 개편 뜻을 밝혔고요. 네. 이제 한국투자증권은 이제 올해 해외 투자에 대해서 전문적으로 리스크를 담당하는 글로벌 리스크 관리부를 신설했습니다. 해외 시장 리서치와 상품 평가 전담 부서로 리스크를 사전에 판단하고 대비할 계획이고요. 신한투자증권 같은 경우는 해외 대체 투자에 대해서 이제 기존의 투자권을 집중적으로 관리를 하는 전략자산 관리부를 새로 만들어서 이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이 부동산에 새로 투자하기보다는 이제 에너지와 인프라 자산 중심으로 성공적인 투자금 회수를 하는 게 이제 핵심이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네. NH투자증권은 이 리스크 관리 부서에서 수행하던 신용 리스크 업무를 이제 따로 분리해서 신용 리스크 전담 조직 체계를 갖추기도 했습니다. 네. 부동산 이제 노출도가 상당히 많은 미래에셋 증권 같은 경우는 이제 위험관리위원회를 통해서 전반적인 관리 기조를 강화를 하고 있고요. 또 위험액 목표 수치를 이제 연초 계획했던 것보다 좀 낮춰서 좀 조정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오늘 뉴스 포인트는 여기서 정리하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